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만 구독자 기념 Q&A 영상을 들고 왔어요. 살짝 늦어졌는데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원래 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사진상으로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닿았는데, 유튜브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영상은 이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평소에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를 원래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평소에 일상 같은 거 기록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들을 좀 더 이렇게 글이나 사진보다는 이렇게 말로 전해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세세하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제가 되게 유튜브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 자기 전에도 유튜브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준비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원래 되게 자주 즐겨 보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뭔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고, 그렇게 여러 요인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고 싶은 여행지나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저는 일단 지금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고, 재수를 해가지고 또래보다 1년이 늦어요. 유튜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싶어요. 혼자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싶고요. 외국어도 조금 배우고 싶은 외국어도 좀 더 집중해서 배워보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고, 뭐 외국에서 한 달 살기나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고 싶은 여행지 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많은데 딱 꼽자면 스위스랑 미국? 스위스랑 영국을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을 가는데 영국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 가고 싶고, 아무튼 우선적으로 꼽자면 이 두 가지, 한 번도 안 가본 곳 중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뭐 좋아하는 색깔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좀 힘든데, 저는 되게 좀 심플, 단조로운 것보다는 살짝 색이 있는 좀 컬러풀한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색깔을 좋아하는 게 많아서 고르기가 힘든데, 대체적으로 좀 차가운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색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좀 더 자주 가는 거는 차가운 색이더라고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좀 예뻐 보여야 한다, 오늘 뭐 사진빨이 잘 나와야 한다 하는 날에는 차가운 색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따뜻한 핑크색을 입었는데 이런 색도 좋아하지만, 굳이 하나만 꼽자면 소라색을 좋아합니다. 제 옷장에도 좀 그런 블루 계열의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키, 몸무게, 스펙. 뭐 스펙이라고 할 것 없이 키랑 몸무게, 저는 키는 일단 156이랑 157 그 왔다 갔다 해요. 156.6에서 뭐 156.7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니, 그런 정도? 아무튼 그렇고, 몸무게는 되게 고무줄 몸무게여가지고 쪘다가 또 안 먹어서 좀 제대로 하면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무게는 좀
비밀입니다. 셀카 보정법이랑 셀카 어플. 저는 일단 셀카는 기본 카메라로 많이 찍고, 아이폰 기본 카메라, 저는 아이폰 XR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많이 찍고 아날로그 웨딩으로 많이 찍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아무래도 기본 카메라가 그 라이브로 하면 소리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가지고 기본 카메라 라이브로 해가지고 많이 찍고, 가끔 소다캠? 그런 걸로 찍는데 좀 얼굴 보정돼서 나오는 그런 필터캠의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찍는 편이고, 거의 기본캠이랑 아날로그 웨딩으로 많이 찍고, 아날로그로 찍는 이유는 아날로그 웨딩을 쓴다고 해서 아날로그 웨딩 필터캠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아날로그의 기본캠을 써요. 아날로그 기본캠이 좌우 반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좌우 반전을 보정할 때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쓰고, 그 중에서 필터가 제일 제 취향이고 그냥 손이 잘 가는 게 웨딩이어서 웨딩을 많이 써요. 얼굴 보정 같은 거는 사이메라나 스노우 보정을 사용해요. 요즘에는 스노우 보정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노우 보정이 그 자동 보정이 있잖아요. 이게 뭐 V라인에서 이렇게 커서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이렇게 V라인 되고, 스노우가 그게 좀 살짝 괜찮더라고요. 편해가지고. 요즘에 편해서 계속 그것만 쓰니까 사이메라 실력이 조금 퇴화되고 있어요. 사이메라는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터치 보정으로 만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스노우 알기 전까지는 스노우 그 보정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색 보정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로 할 때는 스노우에서 얼굴 보정까지 하고 스노우로 색 보정까지 할 때도 있고, 스노우도 이렇게 보정하는 게 있잖아요. 색, 뭐 채도, 밝기, 대비 이런 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보통 색 보정은 인스타그램 보정을 많이 이용해요. 아니면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에 아날로그 웨딩 필터 씌울 때도 있고, 아날로그 웨딩에서 자주 쓰는 필터는 1번 많이 쓰고 1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가끔 5번, 6번도 가끔 쓰는데, 사진에 따라 다 이렇게 적용해보고 제일 예쁜 거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셀카에 보통 1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번을 하고, 이제 그것도 사진에 따라 다른데, 이거 세기 조절 있잖아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에 따라 그렇게 해서 합니다. 보정은 사진마다 다 달라가지고 딱히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거는 없어요. 온도를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채도는 항상 거의 올리는 편이에요. 사진이 뭐 특별하게 뭔가 그렇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이라이트 좀 내리고 그림자 조금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때그때 예뻐 보이는 걸로 보정해요. 이렇게 이것저것 막 건드려 보면서.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여러분도 이렇게 셀카 찍고 보정 많이 하시잖아요. 사이메라나 그런 걸로.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그렇게 보정합니다. 그래서 사이메라 같은 걸로 보정하고, 필터 씌울 땐 필터 씌우고, 색 보정은 좀 많이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얼굴에 맞는, 아니면 뭐 자기 인스타 피드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색 보정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인스타 피드에 어울리게 색 보정을 하는 건 없고, 되게 옛날에 초기에는 차가운 보정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온도를 많이 내린 보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따뜻한 보정 좋아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일부러 따뜻하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편집은 뭘로 하는지. 편집은 뭘로 하고 촬영은 뭘로 하는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아이폰 XR 기본 카메라로, 모든 촬영은 기본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지금 이거는 셀카 동영상 기본캠 이거 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편집은 어플 사용해요. 블로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아이패드 사용해서 편집합니다. 이게 좀 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아이패드 사기 전에는 핸드폰으로 했어요. 썸네일도 다 핸드폰으로 블로 어플로 이렇게 사진 붙여서 썸네일 글자 붙이고 캡처해가지고 뜨고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그때그때 연출하고 싶은 썸네일은 뭐 사이메라 쓸 때도 있고, 근데 보통 블로 써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있어요. 근데 제 돈 주고 할 생각은 굳이? 누가 뭔가 진단해준다고 하면은 해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는 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돈 아까워가지고 안 받고 있어요. 그냥 톤에 상관없이 예쁘면 그냥 다 쓰는 주의여가지고 예전에는 안 어울리는 색은 예뻐도 손을 못 댔거든요. 한창 퍼스널 컬러 막 나와서 막 다들 막 알아보고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예쁘면 다 발라보고 써봐요. 그래서 막 안 어울린다 어쩐다 해도 그냥 제가 좋은 색이면 됐지 하고 그냥 씁니다. 제 예상으로는 봄 웜과 여름 쿨톤을 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톤에 맞게 자기 취향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톤이 뭐 예를 들어 겨울 쿨이면 좀 은연중에 겨울 쿨 톤의 색조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여름 쿨이면 여름 쿨의 색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뭐 그런다는데 저는 되게 봄 웜에서 여름 쿨의 그 색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쨍한 색보다는 좀 흰색이나 회색 섞인 그런 색들을 좋아하고 좀 너무 따뜻하고 무게감 있는 색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한 그리고 조금 더 차가운 그런 색을 좋아합니다. 아닐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쓰고 좋아하는 거 입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최애 립과 섀도우가 뭔지 저는 되게 최애 립과 섀도우를 최애를 고르는 게 되게 저한테는 어려워요. 써본 립으로 말하자면 맥의 루비우랑 슈에무라 강남핑크? 그 두 가지 정도를 거의 다 쓰듯이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막 제가 립 제품 갖고 있는 게 워낙 많기도 하고 하나를 다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바르는 것도 다 다르고 금방 질려서 똑같은 거는 재구매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항상 근데 이거 두 개는 거의 다 써가요. 특히 루비오는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사기까지 했었어가지고 거의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 하고 그냥 다른 거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쓰고 그러거든요. 다시 사는 법은 거의 없는데 이거는 없으면 안 돼 해가지고 다시 샀어요. 그 강남핑크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써요. 또 뭔가 나이가 좀 들면서 21살 때 되게 자주 썼고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그렇게 너무 쨍하고 튀는 그런 거에서 취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예전에 많이 썼던 거고 섀도우도 이것저것 진짜 돌려가면서 많이 쓰는데 보통 붉은기 많은 좀 그런 섀도우를 좋아해요. 오늘도 살짝 좀 핑크 붉은 좀 살짝 로즈 느낌의 섀도우를 발랐는데 블러셔 눈에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일단 힙앤본 섀도우들만 해보자면 로라메르시의 진저랑 헤임시 로즈 메모리랑 이니스프리 매트 섀도우 32번 그거를 정말 진짜 바닥이 보일 정도로 파서 썼고 특히 헤임시 로즈 메모리의 그 첫 번째 그 페일 핑크? 그거는 진짜 거의 지금 긁어 쓰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게 팔레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그거라 양도 원래 적고 그거는 거의 긁어 썼습니다. 이 정도? 진저는 진짜 무난무난해서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 제가 눈화장이 되게 진하고 좀 많이 하는 게 안 어울려요. 색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안 어울리는데 진저는 제가 바르기에도 되게 텁텁해 보이지 않고 가벼운 음영 섀도우로도 괜찮고 그래서 좀 그만큼 파서 쓴 것 같아요. 셋 다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거나 잘 쓰는 렌즈가 뭔가요? 저는 일단 서클렌즈는 잘 안 끼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는 아니고 한 0.2, 0.3? 시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투명 렌즈를 끼고 지금도 투명 렌즈를 낀 상태입니다. 투명 렌즈를 끼고 알콘의 에어 옵틱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투명 렌즈 콘택트 렌즈로. 이전에는 아큐브 비타랑 쿠퍼비전도 써봤는데 그러니까 투명 렌즈로 좋다는 거는 다 써봤어요. 뭐 바시롬도 써보고 그랬는데 알콘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써요. 알콘의 나이트 앤 데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에어 옵틱스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냥 뭐 에어 옵틱스도 괜찮아서 그냥 이거 씁니다.
솔직히 엄청 좋은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원래도 안구 건조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뭘 껴도 건조한 감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끼는 편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하루 종일 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가방 필수템이 인공 눈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선클렌즈 끼면 그것 때문에라도 선클렌즈 끼면 좀 눈이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한 게 더 심해가지고 잘 안 끼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그거는 협찬이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잘 꼈던 선클렌즈가 렌시스의 블리스 브라운 잘 꼈어요. 그거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좀 눈도 은은하게 커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선클렌즈는 안 낍니다. 그래서 옷은 주로 어디서 사는지 돌아다니다 살 때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 마켓도 자주 이용해요. 근데 요즘에는 돌아다니면서 옷을 살 시간도 없고 뭐 돌아다니면서 옷 그렇게 예쁜 데도 없어서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서 살 때도 있고 보세에서 살 때도 있고 예쁘면 딱히 안 가리고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술 필러에 대해서 입술 필러 지금 저는 명동 올클리닉에서 맞았고 그때 지금도 이벤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해가지고 입꼬리 필러랑 입술 필러, 입꼬리 보톡스 이렇게 3개 맞아가지고 37만원? 38만원? 국산 필러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수입 필러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면 여기보다 훨씬 싼 것도 많고 여기 제가 입술 필러는 처음 맞아본 거라 뭐 여기가 엄청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잘하고 더 싼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찾아보다가 여기가 제일 제 스타일 입술로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병원마다 원장님 시술하는 것마다 입술의 그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뭔가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찾아보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 갔어요. 입술 자체가 입술 필러를 맞아서 그렇게 예쁜 입술이 아니래요. 그래서 입술이 좀 이렇게 입술이 살짝 시옷자거든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쳐졌어요. 그래서 입술도 작고 그리고 살짝 입술 비대칭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갔는데 맞았는데 저는 만족해요. 저 워낙 입술이 얇았어가지고 맞고 나서 입술이 아침에 살짝 좀 붓거든요. 근데 뭐 저는 입술이 붓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맞고 나니까 이거 뭐 부작용 같은 건 아니고 뭔가 입술에 체질이 바뀌었나? 그래서 입술이 살짝 이렇게 살짝 좀 부어요. 근데 저는 뭐 입술 커지는 게 소원이네라 입술 붓는 거는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또 빠져요. 아침에만 살짝 붓고. 그리고 입술 필러도 잘 보고 가셔야 하는 게 그 입술 필러 비포 애프터라고 올려놓은 사진들 보면 비포 입술들도 애초부터 이쁜 입술이거나 아니면 필러를 맞았을 때 이쁜 입술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옷자 입술은 거의 없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애초에 입이 이렇게 작고 입술 자체가 이 위아래가 비대칭이고 이렇게 시옷자 입술을 한 비포 애프터 사진은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 병원 가서도 제 입술은 필러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입술 모양이 나오기가 그러니까 필러를 맞았을 때 엄청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이뻐지는 입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입술이신 분들은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거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아팠어요. 마취크림 바르고 한 거여서. 근데 안 아프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취를 주사로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고 가세요. 저는 사람마다 제 친구는 안 아팠다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아팠어요. 제가 아픔을 잘 참는 편이거든요. 아픈 거를. 근데 좀 이렇게 눈물이 쪼르륵 난 정도? 되게 아팠어요. 여러분 Q&A를 하다가 나가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Q&A를 좀 하다가
지금 다시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어디까지 했냐면 입술 필러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쌍꺼풀 수술에 대한 건데, 저는 고3 여름에 했고, 아마 여름에 했으면 그때 반팔 생활복을 입었을 때니까 여름 방학 때는 안 했어요. 그때 한 거고,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천 구월동에 있는 오르 피부과라는 곳에서 했어요. 성형외과가 아니라 피부과였어요. 피부과 그랬던 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거기서 여자 원장님한테 받았고, 매몰법으로 찝은 거고, 이게 그 자연유착 매몰인가? 매몰로 찝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쌍꺼풀액으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고 다니다가 쌍꺼풀이 생긴 케이스인데, 눈꺼풀이 되게 얇고 살이 없어가지고 쌍꺼풀이 생겨도 예쁘게 자리를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고, 이렇게 자꾸 겹겹이로 생긴다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풀린다거나. 그래서 제가 눈에 일단 살이 되게 없거든요. 눈 살도 되게 얇고. 아무튼 그래서 한 거고, 제가 병원 정보를 계속 안 드린 이유는 인스타 하이라이트에도 써놨지만 그 병원이 쌍꺼풀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알려드릴 정도로 막 엄청 서치를 열심히 해서 막 찾아본 그런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 거라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혹시 만약에 알려드려서 가서 하셨는데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안 알려드렸거든요. 좀 원래 이런 걸로 유명한 데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곳이고, 저도 되게 엄청 많은 후기를 보고 믿을만해서 간 곳이면 저도 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어서 일부러 계속 안 알려드렸던 거예요. 제가 워낙 눈에 살도 없고 원래 쌍꺼풀이 생겼던 그 라인대로 그대로 찝은 거라, 찝고 매몰로 한 거고, 붓기나 멍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바로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바로 다음날 학교 가서 학기 중에 한 거예요. 방학 때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 거라.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두꺼운 뿔테 안경 쓰고 가니까 되게 못 알아보는 애들도 되게 많고, 수술한지 못 알아보는 애들도 되게 많았고, 그 정도로 붓기나 멍도 별로 안 심했고 자리도 금방 잡았어요. 근데 매몰로 하면은 보통 재수술을 생각하고 많이들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지 한 4, 5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멀쩡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에 살이 별로 없고 눈 살이 좀 얇으면은 매몰로 해도 충분히 오래 가고, 뭐 붓는 거나 뭐 자리 잡는 것도 좀 더 쉽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멍이 잘 안 들고 붓기가 잘 많이 안 붙는 체질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원래 멍은 좀 잘 되는 체질인데,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또 자리를 잘 잡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껏 받았던 시술이 뭔지, 앞에서 말한 쌍꺼풀 수술이랑 입술 필러, 그리고 뭐 사각턱 보톡스나 윤곽 주사 같은 거는 저도 맞아봤거든요. 많이들 맞아보셨을 텐데, 근데 크게 효과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맞지 말고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더 효과도 더 크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사만큼 많이 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 만약에 돌아간다면 주사 같은 거 안 맞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미세하게 조금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걸 했고, 사각턱 보톡스 같은 거는 이쪽 근육이 웬만큼 크신 분들, 발달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맞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3-4번 정도 맞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추천하고, 그리고 손유나 V캣이랑 끌림에, 이거는 뭐 끌림에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얼굴에 하는 그런 걸로 치면은 V캣이랑 끌림에를 받아봤고, V캣은 얼굴에 살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끌림에는 이제 뼈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끌림에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뼈도 잡고 다이어트로 살도 잡으니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V캣은 이 지방세포를 죽이는, 지방세포를 축소시키는 그런 주사예요. 그래서 뼈보다는 이 살에 효과가 있고, 끌림에는 이 근육과 뼈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붓기 같은 것도 하면서 살도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끌림에는 아무래도 근육이랑 뼈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칭이나 그런 거. 주사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아마 V캣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V캣이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끌림에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성격이에요. 저랑 이렇게 실제로 친한 친구나 저를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기로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한테 기분 나쁠 말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다 하고 사는 성격은 아니고,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일, 말해야 하는 일인데 머뭇거리다가 못 말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되게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말할 걸, 막 이런 후회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애초에 안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참고 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은 하고, 네,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혼자 해외여행 가본 적 있는지. 저번 방학에 혼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랑 가게 돼가지고 혼자 못 갔고, 이번에는 혼자 파리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많이 가보고 싶어요. 최 베이커리나 카페에 가본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맨날 가는 곳은, 아무래도 자주 가는 거는 주변에 많이 있고 만만하고, 골드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가는 스타벅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공차 신메뉴에 빠졌어요. 그 초코품은 녹차 스무디인가? 그 새로 나온 거 이렇게 부셔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공차를 조금 자주 갔었고, 네, 그 정도? 그리고 빵집은 진짜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집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뚜르쥬르, 파리바게트 이런 빵집들도 진짜 좋아하고, 근데 그 중에서 만동제과의 마늘빵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짱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늘빵이 제일 유명하지만 마늘빵 말고 다른 빵들도 다 맛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그 빵들을 다 시식이 가능하거든요. 그 마늘빵 빼고 전부 다 시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시식을 다 해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들어간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잘라주세요. 드셔보시라고 한번 설명해주시면서. 그래서 함부로 뭔가 물어보기가 너무 죄송한,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드셔보세요 하면서 막 주시고 되게 친절하고 아낌없이 퍼주신, 그래서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만동제과의 마늘빵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만약에 연남동에 오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었나요? 공부 저는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예체능이라 수학, 과학은 할 필요가 없었고 국어, 영어, 탐구 위주였는데 그때 가고 싶었던 대학 수시 때문에 내신 준비를 엄청 했었어요. 수시라서. 그래서 내신은 1등급 때였어요. 1.7? 1.8? 때였고 내신 하나는 진짜 이악 물고 밤새 가면서 했어가지고 진짜 맨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맨날 뭐 물어보고 있고 교무실에서 살고 선생님 옆에 붙어가지고 사는 애? 그러네요. 뭐 잘하기보다는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신을 파느라 정시를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재수를 했지만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비추천 드립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내신 수시를 준비하기에도 너무 벅차서 정시를 놨었지만 그때도 정말 선배들,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시에 매달리면 안 된다 했는데 어리석게 그렇게 했었죠. 정시 준비가 너무 힘들고 수능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정시까지 준비할 체력과 정신머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시는 정말 운인데 정시도 물론 운이지만 재수와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사는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수능에서는 그때 제가 재수하면서부터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됐었어서 저는 그때 수능에서 한국사는 만점 1등급을 받았었고 원래 내신이나 이전에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되기 전에도 한국사를 선택을 했었어요. 한국사 선택한 애들 거의 없었거든요.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한국사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사는 항상 1등급이었고 내신도 그렇고 원래 역사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역사 관련 책도 되게 많이 읽었고 엄청 빠졌을 때는 사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고 내신은 좀 좋았지만 정시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성적을 올려가지고 인서울을 했다. 인서울 4년제를 갔다. 그런 뭐 얘기입니다. 잘하기보다는 그냥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배고픔을 참는 팁, 체중관리 방법. 저는 일찍 자버리거나 물을 많이 먹어요. 이게 배고픈 게 목마른 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실제로 제가 배고플 때마다 물을 이렇게 마시면 왜 그 목마르면 물이 벌컥벌컥 넘어가는데 목이 안 마르면 물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억지로 물 먹으려고 그러면 목마를 땐 진짜 꿀꺽꿀꺽 다 먹는데 그것처럼 배고플 때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른 거를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식사할 수 있는 정해진 식사 시간에 충분히 배고프지 않게 먹어주는 거랑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16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면서 점차 늘려가서 20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 단식까지도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하면서도 그 식단을 지켜주셔야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요. 막 단식한다고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폭식을 한다거나 막 너무 고탄수화물에 막 그런 패스트푸드나 뭐 그런 거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아무튼 효과가 없는 거서 폭식하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캔디 피지크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그분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거 채널 참고하시면 되게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못된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날, 좀 폭식한 날 다음 날에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고 단식 시간을 길게 가지고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저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정말 이게 다이어트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잘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서
잘 되는 시기에 바짝 빼놓고 또 안 되면 또 막 먹어서 지금은 또 많이 쪘어요.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 전 몸무게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전 지금 막 빼야 돼요. 단식 시간을 아무리 길게 가져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러면 찌더라고요. 그렇고 어디 대학교 무슨 전공인지 저는 추계예술대학교 판학과 전공입니다. 제 학교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체능 계열이 아니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판학과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전공이 있는 학교가 홍익대학교랑 저희 학교 이렇게 판화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저희 학교는 순수회화를 배우기에 되게 좋아요. 순수회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판화를 배우고 싶으면 정말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판화 그런 판화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나 그런 것들도 다 어떤 학교보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저는 나름 학교를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판화가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미술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예고 입시도 했었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미술학원을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맞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시미술학원을 다녀서 쭉 중학교 때도 계속 다니고 그러다가 예고 입시를 준비하고 예고 가서도 계속 그림 그리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까지 쭉 이어서 지금 미술을 정말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엔 좀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살짝 하기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유무 없습니다.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향수는 원래 향수를 잘 안 뿌려요. 독한 향을 싫어하기도 하고 귀찮고 잘 까먹어서 향수 뿌리는 거를 귀찮고 잘 까먹어가지고 뿌린다면 저는 그 교보문고의 시그니처 향을 팔아요.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 들어가면 나는 향 있잖아요. 그 향을 평소에도 되게 좋아해서 교보문고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 향이 그 디퓨저, 향초, 룸스프레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향을 파는 게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그 룸스프레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거의 다 써가요. 제가 향수 저런 거를 다 써본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저거를 쓴다면 저거를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저것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중성적이고 우디하고 프레쉬하고 그런 향을 좋아합니다. 좀 자연의 향? 너무 달달하고 과일 냄새 나고 완전 나는 꽃이다 하는 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좌우명이 뭔가요? 좌우명. 저희 집 좌우명이 있어요. 제가 왜 그 초등학교 때 뭐 숙제 같은 거에 집에 가훈을 써오세요. 뭐 집에 좌우명을 쓰세요. 뭐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항상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항상 이었던 저희 집 가훈이자 좌우명 같은 게 최고보다 최선을 이라는 말입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인지 뭔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물론 뭐 그게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하기 싫은 건 진짜 피할 때까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고 아예 안 하고 하기 싫은 거는 근데 이제 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더라도 열심히라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머리 하는 거는 협찬인지 네, 헤어 모델을 해드리고 헤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같은 쌤한테 받고 있는데 뭐 진짜
정말 많이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 미용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지금 받고 있는 선생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머리도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같은 쌤에게 받고 있습니다. 협찬을 떠나서 쌤이 너무 좋으시고 머리도 너무 제 스타일에 맞게 항상 잘해주시기 때문에 급하게 할 때는 제가 비용 내고 받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스케줄이 안 맞을 때는 제가 급하게 머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가 제 값을 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의미나 이유. 처음에 인스타에 제 채널 이름을 정해달라고 질문받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은 이름인데 제 이름이 안영경인데 제 이름하고 발음이나 뭔가 이렇게 생김새도 비슷하고 좀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안녕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런 의미도 있어서 안녕영경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 때 저를 막 안녕경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안녕경, 영경, 안녕경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안녕경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영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 영경이 영어로 쓰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YOUNG, GYOUNG 이렇게 길어져서 영문 채널명을 하기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앞글자만 따서 YG 하면은 뭔가 그 소속사 이름 같고 안 이뻐서 영문 채널 이름 짓기 쉽게 만들 걸 그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 아이디어 내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무 예쁜 이름 지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실까요?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감사하다고 연락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린 닮았다고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거는 뭐 너무 예쁘신 연예인 분인데 뭐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어요. 닮았다고 하는데 뭐 기분은 좋죠. 근데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제 커뮤니티나 그런 익명 그런 곳에 제 얼굴이 올라가서 제가 없는 곳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제 사진을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 것들 중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더 많았던 적이 많아서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적보다 나빴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받기를 끝내봤는데 이제 뭐 이 중에서 뭐 옷 패션 질문이나 그런 것들도 해주셨어요. 막 뭐 옷 잘 고르는 꿀팁이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따로 패션 영상 찍을 때 알려드리려고 지금에서 답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Q&A 1만 기념 Q&A를 마치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늦게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막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막 생각하면 쓰다 보니까 되게 좀 준비하는데 시간도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리고 찍을 영상도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제 영상 보러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처음 시작은 진짜 그냥 내 일상, 내가 찍은 내 추억들을 기록하는 의미로 하자. 막 뭐 구독자 수나 뭐 그런 거에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자. 그냥 주변에서 반응이 덜하더라도 그냥 내 만족으로 기록용으로 시작하자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되게 감동받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열심히 계속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